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됩니다. 러시아가 침공하고 72시간 넘기기 어려울 거라고 했던 예상도 빗나갔고 장기전으로 치닫지 않는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 러시아 국방부가 발표를 한 게 있어요. 한국 국적자 13명이 우크라이나 들어와서 4명이 죽었고 8명이 우크라이나를 떠났고 1명은 남아있다. 이렇게 비교적 상세한 발표를 했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어떻든 그 주도적인 그 설득 소통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푸틴에 대한 응징 여론을 결집하는 분위기로 갔었는데 이게 지금 점차 시간이 경과되고 100일이 경과되고 장기전의 그 조짐을 보이자 그 나토를 비롯한 서방 진영의 그 이른바 단일 대우 형성도 많이 흐트러지는 것 같아요. 러시아가 에너지 무기화를 시사한다든가 핵무기 뭐 발언한다든가 이런 게 봤을 때 러시아도 초기에 그 일론 머스크까지 등장한 그 스타링크에 의한 그 인터넷 뭐 복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허둥지둥하다가 이제 뭔가 전열을 정비하고 푸틴이 독특한 방법으로 또 푸시하게 하는데요. 왜 64개국 중에서 구태여 한국을 이런 문제를 지적했는지 상당히 그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러시아가 64개국 출신의 6,956명이 우크라이나에 들어와서 1,956명이 죽었다. 그리고 1,779명이 떠났다. 이렇게 밝힌 데는 의문이 있어요. 사실관계에 있어서. 이게 적진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숫자를 이 정도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인지, 더더욱이 전선에 투입되는 의용병의 문제일 경우라면 더더욱이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 정도까지 우리 정보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서방 세계에 밝히고 알리기 위한 심리전의 일환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거에 플러스해서 러시아가 이제 그 한국이나 또 미국, 많은 그 무기를 생산하는 국가들이 폴란드나 뭐 다른 주변국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무기를 지원하고 또 다양한 그 군사적인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견제를 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고 경고의 메시지도 담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사실 그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 신홍철이 직접 이와 관련해서 상당한 그 활동을 하고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현지도 방문했다는 첩보까지 등장하는 걸로 봐서 사실 북러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좀 밀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것이 북한의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었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추정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어째 우리나라도 지금 한국에서 미국 왔다 갔다 하는 분 중에서 얼마나 이중 국적자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 상대의 그 용병의 국적 상태까지 이렇게 인원수까지 적시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지금 이 문제가 그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한 것은 우리나라 그 강철 부대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관심을 모았던 유명 유튜버 해군 특수전 부대의 이근대희가 실제 현지에 갔었잖아요 우크라이나에. 그리고 무릎인대 파열이라는 그 부상을 입고 귀국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아무리 군사 마니아들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그런 그 생사의 죽음의 그 위험을 무릅쓰고 현지에 간다는 것은 소영웅주의가 아닌 다음에야 실정법으로도 이게 좀 위반 아닙니까? 위반이죠. 현재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입국자 숫자는 현재 5명이라고 외교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5명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것은 실정법 위반이죠. 일단 여권법 위반입니다. 여권법에 의하면 여행 금지 국가로 선정이 되면 입국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형법상의 사전죄에 해당됩니다. 사전죄라고 하는 건 개인적으로 외국과 싸울 수 없다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선전포고를 하거나 국가가 전투를 승인한 경우가 아니고는 국가를 대상으로 교전 행위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적으로 전쟁 행위를 했을 때 이 소위 사전죄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다만 민간 군사 기업이라는 거는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현역 미국 장병을 분쟁 지역에 파병했을 때 그 바디 카운트에 대해 가지고 미군 장병 희생자 수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프라이빗 밀리터리 코퍼레이션 PMC를 조직해서 군사 지원이나 정보 부족 다양한 용역 지원을 하는 그런 지원을 하고 막대한 국방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블랙워터라든가 이런 PMC 회사들이 그 중동 지역에서도 많이 활동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갖는 것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에서의 새로운 미디어 현상도 있다고 봐요. 원래 91년도에 1차 거부전 났을 때 CNN의 그 피터 아네트 기자가 막 빗발치는 미사일 통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중동 분쟁 전문 PD나 기자, 또 최근에 우크라이나 지역 인근 국가를 방문한 김모 PD 등 갔다 오고 나서 자기의 활동과 활약상을 이것을 유튜브나 미디어에 노출시키면 일약 스타가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과연 PMC 차원의 어떤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개인의 어떤 분쟁 지역을 통해서 관심을 끌어모으고 그것을 셀럽, 유명인으로 발돋움하는 중요한 영웅주의적인 모험담을 생생한 증언과 화면을 통해서 방영하는 측면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는 아직 미국과 같은 민간 군사 기업이 체계적으로 해서 분쟁 현장의 용병까지도 파견하는 그런 거는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나라에도 PMC, 즉 민간 군사 기업이 한 몇 개 있죠. 트라이셀, 블랙케이, 실드 컨설팅 등 이런 대표적인 기업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전쟁에 참여하는 건 아니고요. 테러 방지라든가 경호의 제공이라든가 이런 용역 회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외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경호가 필요할 때, 방호가 필요할 때 이런 기업들이 가서 영리 활동의 일환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노하우를 배우려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네. 갈등이나 분쟁이 생겼을 때 그것을 풀어나가는 컨설팅 그런 것도 제공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국가 간의 전쟁 행위에 전투 행위에 참여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장으로 나가고 싶은 끓는 피를 비난하는 것은 아니고 법과 규정에 의해서 그것이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에 이제 이근 대위가 강철부대 이근 대위 해군 특수전단 출신이죠. 출국해서 자기 SNS를 통해서 근황을 이렇게 알려오고 또 전투에 참가했다는 얘기를 접했을 때 응원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부상을 입고 돌아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개인적으로 최근에 다시 출국하고 싶다. 그들을 그렇게 침략으로부터 방치하는 것은 정의에 어긋난다. 이렇게. 그리고 참혹한 전장에 뛰어내는 것은 비디오 게임이나 리얼리티 쇼가 아니에요. 각본의 PD에서 조정 통제가 되고 편집이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여건인데 그런 것을 너무 게임을 즐기는 그 스타일의 모험주의 그런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얼마나 많은 민간인들의 참혹한 죽음이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결사항전이 말은 그럴듯하지만은 그것이 가져오는 고귀한 생명이라는 값비싼 대가, 국력의 소진 이거 말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범죄가 창궐하는 현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너무 이것을 어떤 리얼리티 쇼의 어떤 재미와 흥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초급장교 시절 군에서 복무하면서 전장을 경험해보고 싶고 또 전쟁터에 가서 교육받은 대로 싸워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올라오는 것을 느끼고 또 행동을 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몰래 우크라이나에 잠입하겠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행 자유화가 제3국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잠입하려라고 허락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국방부가 심리전 차원으로 얘기를 했던 어떻든 간에 이 메시지를 내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견제구를 알렸다. 이것은 상당히 앞으로 북핵 미사일 위기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함의가 많기 때문에 좀 심중한 처신과 국익을 위한 뭔가 신중한 판단과 정부 당국의 즉각적인 사실 확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발표한 우크라이나에서의 한국인 4명 사망 보도 이거 관련해서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